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3단원 입문 환경의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바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정의 먼저 알아보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의 정의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원의 의미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원이란 인간에게 이용 가치가 있고 기술,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원에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뭔가 이용 가치가 있고 기술,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의 자원을 얘기를 합니다. 뭐 목재가 될 수도 있고요, 석유가 될 수도 있고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넓은 의미는 우리 인간은 인적 자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문화 자원 이런 것들도 자원이라고 부르죠. 넓은 의미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자원은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이용 가치가 있고 기술,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한국지리에서는 이 자원의 의미가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세계지리에서는 요것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의미 알아봤고요. 자원의 특징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유한성입니다. 자원이라는 건요, 무한하지 않고요, 언젠간 고갈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렇게 해서 유한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 뭐냐? 자원이라는 건 전 세계 골고루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빵되어 있더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더라,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편재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석유 어디에 많습니까?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는 엄청나게 자원이 쏠려 있네요. 이런 걸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바로 가변성입니다. 가변성이 무엇이냐? 변한다 이거죠. 성질이 변한다 이겁니다. 기술이나 경제나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자원의 성질 혹은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금값이죠. 금값은 여러분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휘발유의 가격 왔다리 갔다리. 그죠? 또 석유, 과거 아주 옛날 선사시대, 원시시대 이럴 때는 석유는 자원의 가치가 아예 없었죠. 그냥 검정색 물일 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기술력이 개발되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걸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까 석유가 가치 있는 자원이 된 것이죠. 가변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원의 특징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 자원은 뭔데요?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 그리고 풍력, 수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과 같이 인간 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한 동력, 뭔가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원, 이것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에너지 자원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에너지 자원은요, 1차 에너지 소비량,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머, 선생님! 1차 에너지가 뭔가요? 여기 1차 비슷한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그게 뭐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할 때 1차 산업, 1차 이 말을 배웠습니다. 1차 산업이 뭐였죠? 농업, 임업 같은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를 채굴하는 거였죠. 그럼 1차 에너지는 에너지 그 자체, 뭔가를 변형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기 전 그냥 그대로의 상태, 그것을 1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울 1차 에너지는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6가지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차 에너지 자원 소비량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대요. 계속 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나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용의 소비량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1차 에너지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세계 1차 에너지가 얼만큼 사용되는지, 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자원 소비량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선생님이 지금 언급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석유. 그 다음 무엇이냐? 전기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 순서로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한국지리를 들으시는 분들 순서가 다르죠? 유념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과는 다릅니다. 한국지리 들으신 분들은 구별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되셨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순서로 1차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화석 에너지는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많은 지역에서 국제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요? 소비량 대비 생산량, 즉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많은 지역, 즉 뭐예요? 석유는 없지만 많이 쓰는 지역으로 국제이동이 활발하다 이거죠. 서남아시아에 석유 많아요. 그 석유들 다 어디로 수출하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데로 수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중국, 중국은 좀 예외고 우리나라, 일본은 석유가 안 나오죠. 석유가 안 나오지만 대규모의 수입 국가죠. 석유 수입 국가. 그러니까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지역. 많이 쓰진 않지만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량, 매장되어 있는 건 없지만 많이 쓰는 지역으로 수출 이런 걸 많이 한다. 국제이동이 활발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모식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1967년부터 쭉쭉쭉 10년 단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2017년 가장 최근 그래도 자료를 쓰고 있네요. 1967년에는요 1차 에너지 요만큼밖에 안 쓰고 있었는데요. 불과 50년 가까이 된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죠. 지금은 거의 140억 TOE 정도의 1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여기 밑에 있는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천연가스, 그 다음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일 진한 까만색이 신재생이에요. 자, 근데 신재생 에너지 과거에는 정말 안 썼어요. 과학기술도 없었고요. 이거를 써야 된다는 경각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대기오염 심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겠다 해서 이제 까만 것들이 거의 97년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확확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죠. 네, 이 추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정리해 봤고요. 자, 이거는 1차 에너지를 얼만큼 쓰고 있니를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 동그라미 원이 나와 있는 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을 표시한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한중일, 러시아, 독일, 그리고 여기 인도, 그리고 이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거 뭐야?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선진국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깜장색 표시가 된 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거든요. 선진국 국가들이 나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인도와 중국같이 인구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너지 상위 국가에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왜 나라별로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 다 차이가 날까? 그 원 보시면 어떤 나라는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어떤 나라는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어떤 나라는 천연가스를 또 제일 많이 써요. 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까? 그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에너지 자원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자원이 석탄입니다. 석탄. 여러분, 석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검정색 완전 탄화된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화석, 뭐 동식물들의 잔해가 딱딱하게 굳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화된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탄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옛날에는 자원의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검은 돌덩이에 불과했어. 그러나 언제? 산업혁명 때 빵! 이게 연료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불을 붙여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불이 잘 붙어. 너무 불이 잘 붙어. 그러니 증기기관의 연료로 어마어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석탄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디에 쓰이니? 오늘날에는 공업, 제철 공업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제철 공업, 그리고 발전, 전기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공업 같은 거는 뜨거운 용광로에 철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용광로를 데워야겠죠? 그 데우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발전용, 전기를 만들 때 이 열 에너지, 화석 에너지 이걸 이용해서 발전하기도 하니까 주로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석탄은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실까요? 자, 석탄의 용도별 소비 비중인데요. 산업용, 제철이나 발전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뭐 가정, 상업 및 농수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네요. 여러분, 과거에는 석탄 가정에서도 많이 썼어요. 혹시 연탄 들어보셨어요? 연탄. 연탄이 석탄의 일종이에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썼었죠.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드라마를 보셨으면은 아마 이렇게 연탄으로 이렇게 막 가정에 보일러 떼고 막 그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정용 많이 쓰지 않죠. 왜? 과거에는 이 연탄이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 이런 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연탄을 쓴 거였지만 연탄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위험했었죠. 대기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가정용으로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가정에서 요즘 보일러 때우는 게 뭡니까? 좀 이따 나올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집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산업용, 제철공업이나 발전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리 where이에요, where. 그럼 석탄 어디에 많아? 어디에 많냐면 에팔레치아 산맥이나 Great Dividing 산맥 같은 고기 습곡산지, 고기 조산대에 엄청 많아.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에너지 자원을 공부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통계표를 암기하려고 그래요. 왜 암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암기하지 마. 지리, where이잖아. 석탄이 많은 곳이 어디야? 고기 습곡 산지 주변이에요. 그럼 고기 습곡 산지가 많은 곳에 석탄이 당연히 많을 거고 많으니까 생산량도 많을 거고 많으니까 수출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통계표를 그냥 무작정 암기하시려고 그러면은 공부가 싫어지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고기 습곡 산지 주변에 있더라. 오랜만에 정리해 보셔야겠죠. 고기 습곡 산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고기 습곡 산지 어디 있습니까? 고기 습곡 산지 옛날엔 많이 여러분들 지형 파트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인문 환경 들어가니까 바로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고기 습곡 산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게 크게 동그라미 치는 지역. 미안합니다. 동그라미를 처음에 잘못 그린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정확히 가운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산맥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불렀죠. 스칸디나비아 산맥. 여기 고기조산대였어요. 고기조산대. 그 다음 여기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이렇게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산맥 우랄산맥. 우랄산맥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선생님이 인도 어디 갔니? 인도 선생님이 사람 얼굴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히말라야 모자 씌우고 겐지스 인더스 양쪽 눈썹 그리고 턱수염, 코 개마고원, 침대 뱉으면 스리랑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인도 여기 턱수염이 고기조선대였죠.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름 기억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호주에 가면요. 호주의 동부에 Great Dividing 산맥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기조선대였고요. 그 다음 여기 미국의 에팔레치아 이쪽 동부였죠. 동부 지역의 산맥. 이런 데가 대표적인 고기 조산대였죠. 그럼 석탄도 이런 데 많겠네요. 이렇게 고기 조산대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봤어요. 여기 한번 체크 오랜만에 또 났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자, 고기 습곡 산지 주변에 있다는 거 정리했고요. 자,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요. 그나마 편재성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이 편재성이 좀 작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기 습곡 산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산지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산지다 보니까 지구는 나름 나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구 꽤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진 땅들은 다 어디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석탄은 있어요. 근데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국제이동량은 적다. 왜 적어? 서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나름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있을 테고 나름 이동하는 양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적다 이거죠. 석유, 천연가스는 편재성이 심해.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할 거고 수입하느라고 이동을 많이 할 것이고
석탄은 비교적 멀리 다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있는데 조금만 줘.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할 테니까 국제 이동량은 좀 적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표를 들어갈 겁니다. 통계표 여러분, 석탄은 정말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미세먼지의 주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을 떼고 있거든요. 중국 산업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경제 따라잡으려고 전 세계의 경제 휘어잡고 싶으니까 14억의 인구가 산업화를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겠죠. 석탄은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요? 제철 공급하고 발전하고 중국인들이 쓸 전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합니다. 그 다음 인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순서대로 있네요. 어머, 방금 선생님이 다 체크해드렸던 고기조산대가 있는 지역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특징, 중국이 거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소비 볼까요? 소비는 중국이 절반을 넘기고 있네요. 이 말은 뭐예요? 중국은 생산하지만 부족하니 더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네가 만드는 게 전 세계 절반 가까이를 되는데 더 필요해서 더 수입한다 얘기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데 인도 역시 산업화 해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으니 그거 산업화 해야 되니까 많이 씁니다. 인도. 그리고 미국. 이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석탄 써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꽤 나름 많이 쓰고 있는 소비 국가네요. 그러나 이 통계표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을 보고 석탄인 걸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수출해? 어디서 많이 수입해? 이건데요. 선생님이 중요성을 더 말씀드리면 수출이 훨씬 더 중요성이 큽니다. 훨씬 더. 왜냐? 수입량을 갖고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입량은 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세 개가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선생님, 인도네시아는요, 판해 경계에 위치한 국가인데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해요? 판해 경계는 신기조산대잖아요. 신기조산대인데도 여기 옆에 고기조산대에 있는 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네 쓴 것보다 내다 파는 거지.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호주는 자기네 나라에서 쓰고 싶은데 쓰기 어려워. 왜? 인구가 너무 적어. 5천만 명도 안 되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있다 보니 산업화를 발달시키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롭게 되었어요. 석탄 쓰고 싶은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내다 파는 거야. 어디에? 중국에 내다 파는 거죠. 중국에다가 다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 인도네시아하고 호주는 순위가 매년 엎치락 뒤치락 보시면 퍼센트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압도적인 거 나오면 석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입니다. 석유에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그 공부하실 때 쓰시는 중요도 표시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하나 딱 마크해 주십시오. 석유는 없어서는 안 되죠. 너무너무 인간에게 지금 중요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지리에서도 이 자원이 중요한 걸 알아서 문제를 세게 낼 수 있습니다. 세게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석유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 딴 이렇게 해놓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석유는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요. 석유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땐 증기기관이 있어서 석탄을 연료로 썼습니다. 근데 석탄이 쓰는 그 증기기관은 기차죠. 기차가 나오다가 자동차를 개발하죠. 자동차를 개발해서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석탄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지. 그때 나왔던 친구,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즉 내연기관, 석유를 이용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관,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그리고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보급되면서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석유. 그래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석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옷, 뭐 이런 마이크, 안경, 우리 교실에 있는 뭐 선생님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조명, 이 카메라, 뭐 모니터, 키보드, 뭐 태블릿 전부 다 석유가 들어가 있죠. 석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와우. 수송용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다 석유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휘발유, 경유. 뭐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휘발유, 경유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배도 역시 석유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진짜 석유를 진짜 그냥 먹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비행기가. 우리 연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연비? 자동차 뭐 리터당 몇 킬로 갑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어디 책인가 어디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비행기가 연비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라 그러는데 리터당 몇 미터래요. 미터 단위래요. 미터 단위. 킬로미터가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서울에서 뭐 뉴욕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리터당 몇 미터밖에 안 된대. 미터 단위야. 킬로미터가 안 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비행기가 전 세계 수천 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송용으로 압도적으로 쓰고 있다. 압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수송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석유 제품들 역시 많이 쓰고 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정용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름 보일러라고 난로 중에 진짜 이게 뒤에 이렇게 가스통 들어가는 그런 보일러 난로가 있거든요. 휴대용 난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요즘 거의 안 쓰는데 쓰는 데가 있겠죠. 가정용도 쓰이고 있다. 체크하시지만 수송용이 압도적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아까도 정리했습니다. 석유 왜 중요하다고요? 가장 많이 쓰인다고요. 어디에서?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1차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어디에 많아? 질이 where였죠? where였어요. 석유 어디에 많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백주도 특강 올려드렸거든요. 백주도 특강, 이 석유 파트 하려고 사실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치랑 나라 이름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서남아시아 백주도 특강은 한번 꼭 듣고 오세요. 어디? 서남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 이 서남아시아 정세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서남아시아가 뭐죠? 중동 지역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여기는 하필 기후가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여러분 건조기후는 뭐가 없죠? 물이 없죠. 여기는 석유는 넘치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 팔아서 물을 삽니다. 석유 판 돈으로 물을 사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물은 거의 없죠, 이제. 깨끗한 물을 찾기 어렵지만. 아무튼. 근데 그 석유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기네 국가 발전을 하는데, 이 석유 가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맨날 불안에 떨고 있겠어.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네 국제 경제, 자기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테러하나?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질이 where입니다. 그러면은 서남아시아 말고는 어디에 있다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어? 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어디에 많아? 아까 석탄은 고기 습곡산지, 고기 조산대에 많았죠. 석유는 신기 조산대에 많아. 근데 신기 조산대 중에 배사 구조에 많아. 배사 구조가 뭔데?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신기조산대가 뭐죠? 신기조산대, 판의 운동, 판 구조 운동에 의해서 생긴 습곡 산맥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네, 판과 판이 부딪힙니다. 뻥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여러분 요 땅들이 이렇게 휘겠죠. 요게 휜 거예요. 이 양쪽으로 힘을 쫙 줘서 땅이 휜 거예요. 휜 거예요. 그 휜 거 틈 사이에 동물의 사체, 동식물들의 화석이 있었던 거죠. 화석들이 있어서 그거가 확 찝어대면서 생긴 그것들이 석유와 천연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형 파트 할 때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던 거 있죠.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있을 때 자원과 연계해서 꼭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안정적이고 과거에 지각 변동 받아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안정적인 녀석들. 내가 동식물 화석이야. 안정적이야. 그러면 단단해지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굳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단단한 녀석들이 나타나지만 신기조산대는 지금도 지각 변동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석, 내가 화석이야.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계속 누가 날 쳐. 치지 마. 그만 쳐. 하니까 찌부대고. 내가 단단하게 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연하고 이런 자원들이 생긴다 그러죠. 유연한 이런 자원들. 그게 뭐야? 석유, 구리, 이런 것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속 산지에 특히 이 배사 구조에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있어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 많다 이거예요. 여기 엄청 많다. 이런 구조에 엄청 많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에 전 세계에 거의 50% 가까이가 있다. 여러분, 서남아시아에는 왜 이게 많아요? 여기 신기조산대가 지나간다고 백지도 특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세요. 네, 서남아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만 연안 요 근처에 엄청나게 많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었죠? 자, 그러면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세계의 50%가 여기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완전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거네? 이거와 연관지어서 무슨 성이 많다? 편재성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국제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서남아시아에 많으니 서남아시아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되셨죠? 정리되셨죠? 예. 자, 석유의 국가별 생산량과 소비 비중입니다. 생산 어디서 많이 하니?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항상 순위가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빼면 시체입니다. 석유 빼면 시체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런 데 많다. 그래서 러시아가 왜 석유 생산이 엄청 많아요? 러시아가 어디에 많냐면요, 북극해 연안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가 북극해 연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미국은 선생님이 계속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의 신기조산대 뭡니까? 석유 신기조산대 뭐죠? 로키 산맥 신기조산대 있어요. 그러니 석유도 많아요. 이따 나오겠지만 천연가스도 많아요. 정말 불공평하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또 러시아한테 땅을 사죠. 그 땅이 알래스카예요. 헐값에 삽니다. 헐값에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에 유전이 펑펑 터져요. 러시아가 맨날 배 아파가지고 에이 그거 왜 팔았지?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미국은 될 놈 되랴, 될 놈 될. 될 놈은 된다 이거죠. 아무튼 미국, 사우디, 러시아. 그 밑에 있는 통계 한번 볼까요? 캐나다도 많네. 캐나다 왜 많지? 캐나다도 로키 산맥이 시작되거든. 거기도 신규조선이 있거든. 이란, 이라크, 중동 국가 있네. 이런 나라들이 나오면 석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비량은 미국, 중국. 미국 제1의 경제 대국이에요. 석유 엄청나게 쓰겠죠. 비행기, 자동차. 미국은 여러분 한 집에 보통 두세 대씩은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보통 두세 대씩. 그 자동차 굴려야 되지. 비행기 다 굴려야 되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업국가잖아요. 산업해야지. 그리고 중국. 중국 빠질 수 없지. 중국. 그리고 인도. 엄청나게 쓰겠죠. 그리고 사우디는 많으니까, 내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쓰겠죠. 많으니까 많이 쓰겠죠. 요 정도만 석유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사우디, 미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압도적이라면 석유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수출량입니다. 수출량을 봤더니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많으니까 많이 팔아. 그런데 아까 생산량이 많았던 미국이 빠졌네? 왜? 얘네는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더 필요하니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 국가에 미국이 순위권에 있네요. 수출량에서는 미국이 빠지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UAE입니다. 그리고 이란. 중동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네. 석유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량은 한중일 엄청나게 수입하죠. 한중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6.9%를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중일이고 미국, 인도 있구나. 그러면 석유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요성은 수출량이 더 중요성이 높습니다. 수입량보다 수출량을 좀 더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화석 연료 중에서 마지막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영어로 내추럴 가스예요. 내추럴 가스. 뇌출혈 아니고 내추럴 가스입니다. 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는 산업용, 가정용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산업용은 주로 발전, 전기를 만드는데, 그리고 가정용은 주로 난방에 이용된다. 난방에 이용된대요. 여러분 집에 뭐 달려있습니까? 보일러 달려있죠. 보일러 쭉 보시면 이렇게 관 하나 이렇게 쭉 들어올 거예요. 집에. 그 관 뭐야? 그게 천연가스 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엌에서 요리할 때 뭐 씁니까? 가스레인지 쓰죠. 저는 인덕션 쓰는데요. 제발 그러지 좀 말고. 가스레인지 본 적 있잖아. 그 가스레인지가 뭐예요? 착착착 해서 가스 켜잖아. 보면은 밸브 연결돼 있죠? 그 밸브가 뭐야? 천연가스야. 천연가스야. 천연가스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산업용은 주로 발전하는 데 많이 쓰이고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이는구나.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상업 및 공공용으로도 많이 쓰이는구나. 지금 보면은 아까와 좀 다르게 석탄이나 석유와 같이 압도적인 그런 비중은 없지만 뭔가 뚜렷하게 특징이 나타나죠. 천연가스, 가정용에 많이 쓰이는 이 비중이 나타난다면 천연가스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죠.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천연가스구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천연가스는 처음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천연가스, 기체야, 기체. 석탄, 석유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 잡아서 수출하면 돼. 잡아서 내가 쓰면 돼. 천연가스 잡히지 않아. 공기거든. 공기니까 잡히지 않아.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도 이 수출할 방법, 과학기술도 잘 없었고 운반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 기체가 부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무슨 기술?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됩니다. 냉동 액화 기술이 뭐야? 기체잖아요. 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확 줄어. 혁신적으로 줄어요. 그러니 수출도 편해. 수입도 편해. 그러니 소비량 급증합니다. 여러분 냉동 액화 기술로 만든 천연가스가 LNG입니다. Liquefied Natural Gas. Liquefied. 냉동 액화했다 이거. 액화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셋 다 화석연료, 즉 동식물의 화석이 탄화돼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불에 태우면, 연소시키면 탄화된 거라 탄소가 나와요. 그중에 가장 유해한 탄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천연가스는 덜 나온다. 이 대기오염 물질이 덜 나온다. 누구보다? 석탄, 석유보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석탄, 석유보다 덜 나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덜 나오니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요즘 지구온난화 이슈가 크다 보니까 많이 쓰겠죠.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질입니다. 또 where? 천연가스 어디에 있어? 천연가스 역시 신기조산대에 많아. 근데 특히 배사구죠. 석유랑 같이 좀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석유 많은 곳에 천연가스도 많겠네 라고 유추하시면 당신은 이미 지리인. 아무튼 이거 유추하셨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지리적 사고 마인드가 되신 거예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즉 신기조산대에 있는 곳에 석유가 많은데 같이 많더라 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나 어떻게 수출하는지 봤더니 러시아가 아까 석유 많았죠? 북극 해안에 엄청 많다 그랬죠? 천연가스도 많아. 근데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좀 더 많아요. 석유보다 더 많아. 근데 이 천연가스를 어디에 공급하냐면 유럽에 공급해 줍니다. 유럽에 공급해 주는데 아까 여기 냉동 액화 기술 발달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쏘는 거야? 이거를 육지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쫙 뚫어 놓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쫙 뚫어 놓고 부는 거지 그냥. 야, 천연가스 간다. 갔어. 그렇게 가는 거야. 유럽한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나라예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있는데 안 들어준다? 야, 받아.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끼꾹 하고 잠궈버리는 거야. 유럽을 대상으로 장난질을 합니다. 이거 갖고. 천연가스 갖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침략합니다. 크림반도를 침략하는데 그 침략할 때 유럽 국가들이 솔직히 우크라이나를 좀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 러시아가 한 발짝만 움직여 천연가스 잠가버려. 너네 앞으로 영영 천연가스 못 쓸 줄 알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껴들지 마. 알겠어?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좀 적당히 하지. 아니야. 할 거 해.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자원민족주의라고 그러죠? 자원민족주의. 아무튼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으로 쓰고 있고 여러분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쵸, 노스코리아가 맡고 있죠. 그래서 노스코리아와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까? LNG 수송선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 많이 나는 국가들은 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자, 천연가스의 국가별 생산량 및 소비량 비중입니다. 오, 생산량 보니까요. 사우디가 빠지고 미국, 러시아가 있네요. 사우디가 빠지고 미국, 러시아가 있고요. 이란, 카타르도 있네요. 카타르도 있네요. 아, 중동 국가와 미국,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구나. 여기 미국, 캐나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도 많은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죠. 네. 미국, 러시아 엄청 많고 이란, 카타르 이런 중동 국가들도 껴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소비 비중 어디가 많이 쓸까? 여기 많이 쓰는 나라들이 많이 써요. 많이 생산한 나라가 많이 써요. 미국, 러시아 엄청 많이 쓰고요. 이란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란도.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수출이에요. 수출은 어디가 많이 할까? 어디가 많이 할까? 러시아가 압도적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자원 지도를 표시했던 거 있죠? 러시아 부분을 잘 보세요. 러시아는 세계 그 1차 에너지 소비, 우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순서였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많으니까. 그 다음 노르웨이, 카타르. 아, 카타르가 엄청나게 천연가스를 팔고 있구나. 요거 체크해 주시면 천연가스인 거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역시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중요합니다. 수입량은 조금 비중이 낮으니 수출량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아까 미국 있었는데 미국도 어디 갔지? 미국 어디 간 거야? 미국 어디 갔어? 미국은 자기네가 쓰기도 바빠요. 자기네가 쓰기도 바빠서 수출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미국이 하나만 좀 지리적 이슈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세계적인 석유, 천연가스 매장 국가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을 1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나중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고갈됐을 때 자기네가 쓰려고 비축해 놓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많이 쓰는데요. 일부는 계속 비축해놔요. 근데 얼마 전 셰일 가스라는 게 개발됩니다. 셰일 가스.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인데 셰일이라고 부르는 그 흙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진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진흙 사이사이 구멍, 아주 작은 구멍에 가스들이 있는 거야. 그걸 셰일 가스라 그래요. 그 천연가스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뽑아내는 기술을 발명해요. 근데 또 불공평하게도 미국이 셰일가스가 엄청 많아. 또 매장량 1위야. 그러니 야 이거 우리 비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넘쳐난다 하고 얼마 전부터 수출을 시작하긴 했어요. 얼마 전부터. 미국이 진짜 델롬델이에요. 델롬델.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되셨죠? 자, 자료 분석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뭐냐면요. 대륙별로 어디서 많이 만들고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칼라로 된 거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충분히 숫자가 나와 있고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야 다. 이 순서대로. 자, 봤더니 석탄 보세요. 와, 아시아가 그냥 생산 소비 압도적이에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절반 가까이 쓰고 절반 가까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 아시아가 압도적일 수밖에. 되셨죠? 그 다음, 이 표를 보시면요. 아시아가 서남아시아랑 묶여있지 않고 서남아시아가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는데 서남아시아의 생산이 압도적인 것 석유입니다. 석유. 서남아시아가 이 서남아시아 그 따로 통계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34.2%를 생산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서남아시아의 비중이 높다면 여기는 석유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 볼게요. 천연가스 아까 선생님이 어디가 엄청 많다 그랬죠? 러시아. 그래서 유럽 및 러시아 나름 비중이 꽤 큽니다. 그 다음 아까 미국도 엄청 많다 그랬죠? 앵글로 아메리카도 요만큼이네요. 그리고 서남아시아도 많이 만들죠? 자, 천연가스 찾는 꿀팁 뭐냐면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약간 덩어리 비슷한 게 세 개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석유랑 석탄은 비슷한 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러나 천연가스는 비슷한 덩어리 패턴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디?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천연가스구나 라고 자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석탄의 생산 소비 변화, 석유의 생산 소비 변화, 천연가스의 생산 소비 변화입니다. 자, 일단 패턴을 보시면 과거보다
엄청나게 확 늘었습니다. 어디가? 석탄이 어디가? 아시아가 확 늘었네요. 왜? 중국, 인도. 특히 어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구나. 그 다음, 석유는 어디가 많이 만들고 있니? 자, 여기 서남아시아 있거든요. 서남아시아가 엄청 많이 만들고 있구나. 그럼 석유구나. 체크하실 수 있겠죠? 아까 컬러로 봤던 거랑 사실 똑같은 자료입니다. 거의 똑같은 자료예요. 그 다음, 천연가스 어디가 많이 만드니? 자, 흰색, 빛금, 요거 가로선 비슷하죠? 비슷한 덩어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아시아 합쳤더니 비슷한 덩어리 됐다. 그러면 천연가스구나. 자료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원의 특징, 정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각각의 특징과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알아보고 수출, 수입량, 생산, 소비량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다음 진도 부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